네, 이번 차시에서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AOP 구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스펙트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선언한 클래스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스펙트 클래스를 구현해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구현해본 어스펙트 클래스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AOP의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는 XML 기반의 AOP 구현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AOP 구현 방식이 있는데, 자, 이번 차시에서는 어스펙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구현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at 어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해서 어스펙트 클래스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성된 어드바이스 클래스 내부에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ML 설정 파일에 어스펙트j autoproxy라는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add aspect annotation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스펙트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스펙트 j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어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d 어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XML 설정 파일에 어드바이스나 포인트 컷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내부에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 표현식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클래스가 어스펙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XML 설정 파일에 어스펙트j autoproxy라는 태그를 설정 파일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하실 어스펙트 클래스의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로깅 어스펙트 자바라고 클래스명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어스펙트 클래스는 4가지 유형의 어드바이스를 모두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포인트 컷을 설정해서 타겟 객체의 파라미터, 그리고 타겟 객체 리턴 값, 그리고 타겟 객체가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사용된 어드바이스 유형은 4가지 모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스 유형은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around 5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around 유형은 앞 차시에서 XML 기반의 구현 방식에서 around 어드바이스 형태는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요 4가지 유형의 어드바이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메서드는 이와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스펙트 클래스를 선언하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언부에 add aspect annotation을 정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래스를 어스펙트로 사용하시려면 이 클래스도 빈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add component 어노테이션도 함께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어노테이션을 다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 로깅 어스펙트가 이와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패키지의 명도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태그의 패키지명에 이와 같이 추가를 해 주셔야지 이 해당되는 로깅 어스펙트가 빈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XML 설정 파일에 어스펙트j autoproxy라는 태그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설정은 빈으로 등록된 클래스 중에서 add aspect가 선언된 클래스를 모두 어스펙트로 자동 등록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깅 어스펙트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언부 위에 add aspect, add component라는 어노테이션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언하신 내용에 대한 설정
자, 빈즈 XML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스캔 설정이 있었죠. 앞에서 설정하신 컴포넌트 스캔 태그에 패키지에 myspring.user,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 사용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만 돼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로깅 어스펙트가 속한 자, 패키지 명도 똑같이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명을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네. 자, 그래서 로깅 어스펙트 클래스가 있는 요 패키지명 myspring.aop onot이라는 패키지명을 컴포넌트 스캔 태그에 추가적인 패키지로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설정 왜 하죠? 저희가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정 파일에 이와 같이 해당되는 add component annotation이 붙은 클래스를 찾아주라고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당 이 패키지도 추가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add aspect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aspect j auto proxy라는 태그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바디가 없으니까 닫아준 태그 필요 없이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드바이스를 정의하는 어노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스 유형 5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5가지 어드바이스 유형별로 해당되는 각각의 어노테이션이 제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before 어드바이스인 경우는 at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이 제공이 되고요. 이 before 어노테이션 인자로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 객체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호출되는 어드바이스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인 포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라미터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애프터라는 어노테이션은 타겟 객체 메서드가 정상 종료되거나 혹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모두 호출되는 어드바이스를 정의할 때 add after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나 예외 객체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around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겟 객체 메서드 호출되는 전과 후 과정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어드바이스, 즉 around 어드바이스 정의하실 때는 at around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처리를 해주는 어드바이스 정의 하실 때는 after returning과 after throwing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after returning은 타겟 객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마친 후에 호출되는 어드바이스 정의할 때는 after returning. 그리고 returning이라는 속성에 리턴 값을 저장할 변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fter throwing은 타겟 객체 메서드가 예외가 발생될 때 호출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그리고 발생된 예외를 참조하실 때는 throwing이라는 속성에서 발생된 예외를 저장할 변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before 어드바이스를 이용해서 타겟 객체 메서드명과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어드바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지시자, execution이라는 지시자를 사용하셨고 그 안에 이와 같은 포인트 컷 표현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한 포인트 컷 표현식은 마이스프링 패키지 또는 그 하위 패키지에 있는 모든 퍼블릭 메서드가 호출되기 이전에 이 before라는 메서드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자로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고
그리고 이 조인 포인트가 제공하는 get 시그너처라는 메서드 호출해서 메서드명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명을 출력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로그를 찍어줬고요. 그리고 조인 포인트가 제공하는 get args라는 메서드 호출해서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즉 타겟 객체의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가 무엇인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fter returning advi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메서드는 after returning advice를 이용해서 타겟 객체의 메서드 명과 리턴 값을 출력해보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after returning advice 사용하셨고요. after returning annotation 선언했고, 그리고 execution 지시자 안에 이와 같이 패키지명, 서비스 패키지 하위에 있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모든 퍼블릭 메서드가 종료된 이후에 호출이 되는 설정이죠. 그리고 리턴 값,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고 싶으면 자, 리터닝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시고 자, 리터닝 속성에 이와 같이 자, 리턴 값을 지정할 담아줄 자, art라는 변수 이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et 시그너처 메서드 호출하신 이후에 메서드명 출력하기 위해서 getName이란 메서드 호출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타겟 메서드가 호출된 이후에 자, 리턴 값을 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그를 남겨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fter throwing advic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throwing advice를 이용해서 타겟 객체 메서드 명과 자,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는 adv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fter throwing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execution 지시자 안에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유저 서비스로 시작되는 모든 클래스, 유저 서비스로 시작되는 모든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가 예외가 발생된 경우에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외를 참조할 때, 발생된 예외를 참조하는 경우는 throwing이라는 속성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인자로 throwable이라는 타입, 그러니까 예외의 가장 최상위 클래스가 throwable이죠. 그리고 throwable 타입으로 선언해 주셨을 때 이 변수명을 throwing이라는 속성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메서드명, 타겟 객체 메서드명 출력해 보았고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된 exception의 에러 메시지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fter advi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dvice를 이용해서 타겟 객체 메서드명을 출력해 보았는데요. 앞에서 보신 after returning과 after throwing과의 차이점은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after 자, after returning은 정상인 경우. 타겟 객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을 마친 이후에 호출이 되는 경우에 after returning advice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after throwing은 타겟 객체 메서드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호출이 되는 advice. 그리고 after는 정상 처리되건 예외가 발생하건 자, 모두 호출이 되는 어드바이스 정의할 때 after라는 어드바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after final이라는 형태로 메서드명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표현 특허 표현식은 메서드명이 유저로 끝나는 모든 after 어드바이스를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애프터 어드바이스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 리소스가 있거나, 그러니까 정상이건 예외건 반드시 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리소스가 있거나 메서드 실행 결과를 항상 로그로 남겨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턴 값이나 예외는 전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라는 어노테이션 사용하시고 이와 같은 컷 표현식을 기술하셨고요. 그래서 before라는 어노테이션 그리고 after returning 타겟 객체 메서드가 정상 종료되는 경우에 after returning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after returning 어노테이션 기술하셨고요. 이와 같은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가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와 같은 포인트 컷 표현식을 지정하셨고요.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가 정상 종료되거나 또는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호출이 되게 하시려면 at after라는 어노테이션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after finally 모든 경우에 다 호출이 된다는 의미로 after finally라는 이름을 가진 형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성된 어스펙트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빈에 getUs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어드바이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User라는 메서드를 호출했고요. 이 getUser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경우에 before 어노테이션이 호출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처리 수행이라는 로그를 남겼고 아규먼트 정보를 저희가 찍어봤었는데 getUser의 아규먼트 이와 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getUser는 서비스 패키지에 있는 메서드고요. 그리고 read는 DAO 패키지에 있는 메서드죠. 그럼 서비스가 DA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부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read라는 DAO 패키지에 속한 read라는 메서드도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getUser가 read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getUser 찍어주고 아규먼트 찍어주고 그리고 read 메서드가 호출된 그리고 read 메서드의 아규먼트도 정보도 이와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즉 getUser 메서드가 다 종료된 후에 실행 완료라는 로그 찍어봤고요. 그리고 정상 종료됐기 때문에 정상 종료된 이후에 리턴 값도 이와 같이 로그로 남겨보았습니다.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User 메서드라는 getUser 메서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해서 getUser 메서드 호출해서 이 getUser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적용되는 어드바이스가 어떤 것들인지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그 찍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스펙트 클래스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getUser 메서드가 예외를 발생시켰을 경우 예외가 발생이 된 경우에 getUser 메서드가 호출이 됐고요. 그리고 getUser가 read 메서드 호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호출이 되는데 read 메서드, 즉 read 메서드가 SQL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SQL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세미콜론 특수 문자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예외를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read 메서드에 이와 같은 SQL 구문에 일부러 오류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했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됐고 어떤 예외가 발생이 됐는지 이와 같은 exception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User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예외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DAO 패키지에 있는 user DAO impl JDBC의 코드에서 예외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User가 DAO 클래스에 rea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자, 이 SQL문이 있죠. 그래서 SQL문에 이와 같이 세미콜론 특수 문자를 일부러 넣어서 예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User 메서드를 다시 한번 호출해서 발생된 예외 메시지가 후처리 되어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찍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메서드 실행 중에 예외 발생했다는 로그 찍고 해당되는 예외 메시지. 그래서 invalid 캐릭터, 오라클의 구문에 invalid 캐릭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외 메시지 출력해 보았죠. 그리고 여기 실행 시간 나온 것은 앞에 작성하신 around advice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행 시간이 출력이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스펙트 클래스 세 번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빈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 호출하고 어드바이스가 적용이 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 메서드 호출했죠. 자, 로그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유저 메서드가 호출이 됐죠. 먼저 전처리 로고가 찍혔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메서드의 아규먼트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가 DAO 패키지에 있는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메서드의 로고도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메서드도 아규먼트가 before device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정상 종료, 정상 종료 후에 after returning a device 호출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값은 널로 찍혔죠. 그리고 또 다시 업데이트 유저를 한 후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서 getUser를 호출해 보았는데요. getUser 그리고 getUser가 read 메서드 호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로고를 찍고요. 그리고 getUser가 호출된 이후에 리턴 값이 호출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유저, 자, 서비스에 업데이트 유저를 호출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 호출하면서 아이디, 자, 길동이라는 아이디 주시고 자, 해당되는 값들을 원래 기존에 있던 값에 숫자 2를 붙여서 값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호출하시고 그다음에 호출된 거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getUser 메서드 호출하는 테스트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fter throwing, 자, 예외가 발생이 됐죠. 저희가 아까 예외 메서드, 예외가 발생된 상황 연출하기 위해서 자, 쿼리를 수정했었죠. 자, 그걸 다시 바로 잡고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elect with라는 메서드의 SQL문에 세미콜론 제거하고 다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efore 어노테이션 적용됐고요. 그래서 before 어노테이션 적용하면서 아규먼트 출력했고요. 그리고 after, 자, after는 항상 호출이 되죠. 그래서 after 어노테이션 그리고 정상 종료됐기 때문에 after returning a device 호출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데이트 한 후에 getUser라는 메서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았기 때문에 getUser라는 메서드까지 호출돼서 업데이트된 이 유저 아이디의 정보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AOP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어스펙트, add 어스펙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스펙트 클래스를 선언하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dd 어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과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보았고요. 그리고 add 어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XML 설정 파일에 어스펙트 J 오토 프락시라는 태그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스펙트 클래스 안에
네 가지 유형의 어드바이스,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그리고 after 어드바이스 형태의 네 가지 유형의 어드바이스를 모두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어스펙트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